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그동안 제주는 물론 전국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몰고 왔던 국내 1호 영리병원 사업자가 사업 철수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이 최근 남아있던 병원 직원들에게 고용 해지 통보를 했는데요. 하지만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 허가 취소 결정 취소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전해드리고요. 먼저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7시 오늘 제주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장기 실종자 문제를 연속 기획해 보도해드립니다. 집을 나간 후 사라진 아버지를 애타게 찾던 이규형 씨는 16년 만인 지난해 아버지가 이미 2005년 변사자로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KBS에서 고등학교 학생회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뉴스에서 사건의 이면을 박천수 기자가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내년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7시 오늘 제주에서는 내년 총선과 주요 지역 현안을 놓고 주요 정당 도당 위원장의 연속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구자헌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출연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먼저 한 주간 시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지난 한 주 KBS 제주뉴스 페이스북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영상은 지난 18일 7시 오늘 제주의 사건 25시에서 전해드렸던 학교폭력 속보입니다. 12,000여 명에게 전달됐고요. 또한 12,000여 명의 사람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중고교생 집단 폭행이 발생한 서귀포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요. 심지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 부모를 협박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제주 지역 내 계속되는 학교폭력에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이번 뉴스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제주도의 후속 대책으로 이슈가 된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지원 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가 책정되는데요. 대학생 청년과 신혼부부는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은 10년, 고령자, 주거, 급여 수급자는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 내 700세대 규모 행복주택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백지화됐죠. 오늘 제주도는 행복주택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사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2공항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2공항 접근도로 건설 비용이 사전 타당성 용역 결과에는 모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항 운영비 산출에도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승민 기자입니다.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 분석한 제2공항 운영비입니다. 인건비와 경비 단 2개 항목으로 연간 평균 96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봤습니다. 30년 동안 운영비는 2조 8,800억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제2공항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선 금액이 훨씬 늘어납니다. KDI는 연간 평균 1,200억 원, 30년 동안 3조 7천억 원의 비용을 추산했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한 분석인데 약 1조 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비슷한 시기, 비슷한 규모의 공항 인프라를 확충하는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어떨까? 영남권 신공항 사업의 사전 타당성 용역지는 운영비를 연평균 2,030억 원, 30년 동안 6조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한 KDI의 예비 타당성 분석에선 연평균 1,876억 원, 30년간 5조 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보다 약 4천억 원이 줄었는데 비용 분석 방법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같습니다. 결국 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분석했는데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운영비가 무려 1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와 김포, 김해공항 세 곳은 예비 타당성 조사 운영비 산출 지침에 같은 규모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연간 운영비가 600억 원 이상, 30년 동안 약 2조 원의 차이가 나는 것도 의문입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 제2공항 접근도로 건설 비용을 모두 뺀 것과 더불어 운영비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장기 실족 가족들이 도내에도 적지 않은데요. 실종 신고를 한 아버지가 이미 10여 년 전 돌아가신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고인이 된 아버지를 만나러 양지공원을 찾은 이규영 씨. 이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02년 집을 나간 뒤 16년 동안 장기 실종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이 씨는 아버지가 2004년에 이미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에 유전자 등록을 했더니 국과수에 등록돼 있던 변사자 DNA와 일치한 겁니다. 어딘가서 봤다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또 이제 어디서 잘 살고 계시겠구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너무 분통 터지고. 이 씨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찾아가 유전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묻혀버릴 진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찰의 실종자 명단에서조차 이 씨의 아버지가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전산 작업에 같이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예? 그건 누구나 아는 건데 그 분실한 걸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저 그거 밝히고 싶어서. 경찰은 실종자 프로파일링 전산 시스템을 2012년에 구축했는데 이 씨 아버지가 법원의 실종 선고 뒤 사망 말소 처리가 돼 해제됐을 거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전산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전산 등록을 했다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해제했을 경우에 이제 5년 이후에 자료가 삭제되어서 아마 남아 있지 않았을 것으로. 하지만 그 어떤 기록도 남지 않아 실종자 명단에서 해제된 이유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 이 씨는 2004년 아버지의 변사 사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당시 경찰이 가출인 31명을 대상으로 관련성 여부를 수사했다고 했지만 조사 받은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누가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요. 예? 사죄의 말씀 하나도 없고요. 예전에 그 다 폐기만 했다고 그러고.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제주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다 최근 허가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이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혔는데요. 해당 병원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녹지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구샤팡 대표이사 명의로 최근 병원 직원들에게 보낸 글입니다. 객관적인 여건상 병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게 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근로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 지경까지 왔다며 사실상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가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이후 병원 사업 철회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녹지병원에 남아있는 직원은 간호사와 코디네이터 등 50여 명. 병원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쪽에서 갑자기 알리면서 금요일에 알리고 이제 월요일에 그쪽에서 노무산하고 온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는. 녹지병원이 문을 닫으면 의료 관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1조 원대 규모의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제주도, 중국 녹지그룹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차원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녹지,
제주도, JDC, 그다음 중앙정부 그런 사자 간의 협의의 그 축들을 제대로 가동하는 쪽으로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고요. 제주도가 최근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이후 거액의 국제소송전이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소송은 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추진됐다 지난해 말 백지화된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대 공영주차장과 공한지 주차장,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등 5개 부지에 앞서 백지화한 행복주택 800여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지하 3개 층과 지상 1층 등 4개 층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상 2층 이상은 행복주택과 주택 주차장이 들어서는 형태인데 제주도는 6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부터 차고제 증명제가 제주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단계적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오늘 제주도청에서 열린 차고지 증명제 추진 상황 보고회에서 공영주차장의 87%가량이 무료로 개방돼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유료화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겠다며 다음 달 토론회를 열고 10월 안에 시범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내 모 전통 오일 시장 활성화 사업 보조금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제주지방경찰청이 해당 전통 오일 시장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며 지자체 등의 보조금 3억 원 가량을 가로챈 모 사업자 대표 52살 최모 씨를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최 씨의 범행에 동참하는 대가로 사업비 일부를 건네받은 육성 사업단 직원 등 관계자 7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모 전통시장 육성사업단 임직원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미리 빼내 수행 자격이 없는데도 13건의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비를 부풀리면서 3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여성 지적장애인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모 씨와 동갑내기인 또 다른 박모 씨 등 2명에게 장애인 중강간과 보복 협박죄를 적용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지적장애 2급 여성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피해 여성의 월급날을 알고 불러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해안에서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가 죽어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발견된 상괭이 사체의 경우 몸 길이 108cm 정도로 죽은 지 일주일 지났고 불법 포획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제주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모두 32구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친절한 뉴스. 오늘은 지난주 보도된 고등학교 학생회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해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천수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학생회 교육, 이게 도대체 무슨 교육인가요? 네, 제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한 명칭은 좋은 전통 이어가기 교육입니다. 이 교육 시간에는 3학년 선배들로 구성된 학생회가 1, 2학년 후배들을 대상으로 학교 교과, 거수 경례를 비롯한 제식 동작, 고교 축구대회 응원에 쓰일 응원가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매년 1학기 초 1학년 신입생들이 입학하고 난 뒤에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3월 넷째 주에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네, 제주의 고등학교 몇몇 곳에서 전통적으로 진행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학생회가 주관하는 이 교육 과정에서 어떤 인권 침해적 문제가 발생한 거죠?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학교 학칙인데요. 이 학교 학칙에는 학생회가 후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얼차려를 지시할 수 없고 또 학생들 사이에 오가는 폭언과 폭행을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과정에서 학생회가 후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얼차려를 지시하고 폭언을 내뱉는 등 인권 침해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올해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얼차려 장면인데요. 올해 응원 동작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거나 교가, 응원가 등을 큰 소리로 부르지 않은 후배들에게 학생회가 엎드려 뻗쳐 등의 얼차려를 지시한 겁니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속해서 폭언이 오갔고 또 일부 학생은 구석진 곳으로 끌려가 학생회 선배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전부 엎드려 이렇게 말하고 엎드리면은 또 폭언을 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할 때까지 그냥 아무런 미동도 없이 엎드려 뻗쳐만 하고 있어야 돼. 그냥 군대 조기 교육이 아닐까. 폭언을 들으면서 그 명치구이 쪽에 주먹으로 여러 대 맞았고요. 거의 한 마디에 한 대씩 맞으면서 20대 가까이 맞았습니다. 네. 2019년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황당하기도 한데요. 상황이 이렇다면 학교 측에서 학생회에 제지를 가하거나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장, 교감과 1, 2학년 담임 교사들이 운동장 밖에서 학생회 주관의 교육 현장을 지켜보고 있고요. 한 교사는 얼차려 현장 사이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교육과정에서 폭언, 얼차려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 대목인 거죠. 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증언으로는 학생의 인권 침해적 지시나 폭언이 발생해도 교사들이 이를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회가 얼차려를 지시하는 것을 목격했을 땐 곧바로 제지했고 폭행이 발생한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현장에 있으면서 몰랐다는 답변이 참 아쉽네요. 참다 못한 학생들이 교장실까지도 찾아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학생의 폭언과 얼차려는 인권 침해라며 교장실을 찾아간 건 지난달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개선을 요구하는 호소문까지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도 학생 지도 담당 교사 등과의 면담 자리가 마련됐을 뿐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분기마다 열리는 학생 대의원 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KBS가 취재에 들어가서야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보도된 후에 이제 교육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교육당국 측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 첫 보도 다음 날인 25일 제주도 교육청이 직접 학교를 찾아갔는데요. 학생의 교육 당시 발생한 학생 폭행에 대한 실태를 이른 시일 안에 파악하고 학교 전 구성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관행, 전통이라는 이름의 인권 침해적 학교 문화와 거수 경례 등의 군사주의적 잔재를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학생의 교육, 좋은 전통 이어가기 교육이라고 아까 했는데 이 학생의 교육이 이어가야 할 좋은 전통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요. 학교 선후배 간의 단합을 위한 그런 교육과 행사는 필요하겠지만 또 그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천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탐나는 현장 이어갑니다. 올해 초 제주관광공사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 외국인이 제주를 찾은 가장 큰 이유가 제주의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주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주목해야 할 내용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을 도맡는 곳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파릇한 새싹의 싱그러움을 전하는 마을,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일입니다. 평소 조용한 이 시골 마을이 지난 27일은 꽤 북적였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마을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이요. 속초에서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 에코파티 유수암리에서 하는 것도 참석했었거든요. 마을 속속들이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잘 오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로컬 푸드 체험도 있고 지역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참여했습니다.
에코파티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인데요. 체험 프로그램에서부터 구성 내용을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또 진행합니다. 지난 2016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참여 마을이 점점 늘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14개 마을에서 열립니다. 주민과 체험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참여 마을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내외국인이 제주를 찾는 목적과 에코파티의 성격이 잘 맞아떨어집니다. 에코파티 프로그램의 큰 축은 생태문화 탐방입니다. 곶과 자월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곶은 이러한 큰 돌무더기가 있는 곳이고, 자월은 이렇게 가시농쿨이 엉켜져 가지고 사람이 헤나가지 못하는 것을 자월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 이겁니다. 마을의 곶자왈로 들어섰습니다. 오이클로버. 안 돼. 고다리 안 줘. 나도 고다리라고요. 그 살이. 보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지고 느끼면서 자연에 더 가까워지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알림음이나 안내음 할 때 이 새소리 어디서 들었지? 아무튼 안내음 할 때 들었던 새소리였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희끼리 이거 안내음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숲 안에 있어야만 즐길 수 있는 것들. 시간이 참 여유롭게 흐릅니다. 자연의 움직임이요. 나뭇잎 살랑살랑 움직이는 것도 찍고 있었어요. 편하네요. 워낙 이런 푸르름을 좋아해가지고 제주도 오는 거 좋아했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혼자 이제 정말 결심을 해가지고 여행을 오게 됐는데 역시 좋네요. 표준어는 종가시나무. 근데 여기서는 가문가시나무. 쟁기도 만들고 어떤 지게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거를 만들면은 뭐 생전 쓰거든요. 그냥 그 나무가 아주 단단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생활의 터전이 오히려 이 곶자월에서만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해왔었죠. 무릉 이리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이 숲이 왜 중요한지 주민이기 때문에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덕에 무릉 이리가 더욱 특별하게 기억됩니다. 생태문화체험 다음으로 체험객들이 좋아하는 순서, 분여회가 차려주는 로컬푸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마을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재료로 주민들이 먹었던 음식을 만들어 대접합니다. 음식은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빙떡 이름이 왜 빙떡이에요? 감아서 이렇게 지어져, 이렇게 감으니까 빙떡이라. 그 만홍지라고요. 곱대산, 제주도 말로 곱대산이, 마늘지. 곱대산이? 나오네. 곱대산이라고 나오네. 여행만 다니다가 이런 마을의 어떤 행사와 같이 하면 기억이 오래 남고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에코파티 참가자 19은 다시금 찾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주민들은 어떨까요? 또 허전 맛이. 막 이것을 이젠 즐겁게 생각해냄수다. 아니 이런 동네 일주로 행사 안 한 게 우리도 저 바띠강 만홍종 올 거라도 헛고 쉬고 허리도 없고 배우고 이런 기회에 우리 분야회들도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살아가는 얘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만남이 장소랑 하시 장소가 너무 좋아. 연아 사랑방이라고 생각하면 막 기분 줍니다. 약 50년의 제주 관광산업 역사에서 마을은 조금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을이 제주 관광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해 4.3 70주기를 맞아 제작된 4.3 영화가 있습니다. 제주를 떠나 고향을 잊고 살아가던 한 여성이 같은 제주가 고향인 이웃 할머니의
쉽게, 즉 제사에 초대되는 하루를 그린 작품인데요. 짧지만 긴 여운이 남는 4.3 영화 쉽게를 7시 오늘 제주에서 소개합니다. 몇 시야? 좀 늦을라나? 아 괜찮아 어차피 보강이라. 미안. 빨리 가자. 할머니, 좀 비켜주시겠어요? 내가 빨리 도와드리고. 이거 심식한데. 제주 어디? 저 제주 사람 아닌데요. 사투리 뽕신데. 동북이요. 너구는 고심의 외동딸인데. 이거 오늘 쉽게 신난 밤에 아들 대령 밥이나 먹으려 와. 저기 203호로. 응? 아는 분이야? 빨리 가자. 근데 엄마 고향 제주도였어? 날 몰랐지? 그런 거 말해서 뭐해. 말 못할 건 또 뭐야? 저기 좀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아이고 무사형 빨리완. 그럼 기다리라. 잉? 저 금방 갈 거예요. 이거 아까 사신 음식 쓰는데 보태세요. 말도 없이 안 오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온 거예요. 저 서울 오고 나서 섬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초상집 같은 동네에 남아있기 싫어서요. 정없이 얘기하는 거 아는데 이해해 주세요. 니네 지금 이거 올려놨지? 다 와 계시지 않을크냐? 오늘은 와시민 올리고 다음엔 기억나면 다시 오래. 계세요?
네, 7시 오늘 제주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과 뜨거운 지역 현안을 놓고 주요 정당의 도당 위원장과 얘기 나눠보는 연속 대담 마련했습니다. 출연 순서는 출연자들의 일정에 따라 결정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주자로 구자헌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구 위원장께서 이제 지난해 9월 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이제 7달 정도 되셨죠? 네, 정치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뛰고 있는 소감 어떤가요? 그 정치인으로서의 구자헌은 아직 신인입니다. 그래서 도당위원장으로서 그 의례적인 정치 행위들 따라가는데 좀 사실 힘이 좀 드는 사실이긴 한데 그 도민과 소통하면서 제가 부족했던 어떤 전체적인 현안들을 이해하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다만 좀 다양스러운 거는 제가 정치 입문할 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좀 바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현재는 좀 격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보람도 좀 느끼고 있고요. 또 좀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예. 힘을 받아서일까요? 네. 내년 총선에 이 구 위원장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출마 결심 선 건가요? 네, 사실 이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확실히 출마할 거로 이제 결심하고 있고 제 마음속에는 2020년 4월 15일 디데이 시기가 들어 있습니다. 네, 디데이 시계가 들어 있다고 하셨는데 예. 총선이 이제 뭐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내년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정치가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앞을 내다보기도 힘들긴 한데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20대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자유한국당이 35석 정도를 얻었어요. 그 외에 그 전통적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호남이나 영남의 경우에는 20대와 21대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수도권에서의 승패가 총선 결과를 좌우할 텐데 저는 조심스럽게 그 내년의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이 현재 의석이나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제주의 경우에는 현재 국회의원들 3분에 대한 의정활동의 결과가 좀 다소 안 좋게 나왔어요. 좀 박하게 나왔는데 그런 도민의 의사가 반영된다면 내년의 총선에서는 지금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그렇죠. 한석 한석 이상을 얻을 수 네.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전망하고 네.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 제주 지역 총선의 변수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원희룡 지사의 입장일 텐데 원 지사와는 어떤 관계를 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그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이 아니고 그냥 순수히 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네. 하겠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다음 총선의 그런 총선 전략의 키워드는 보수의 통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나 집권 여당에 맞서서 보수의 통합이 매우 중요한 그런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원희룡 도지사의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범보수의 스탠스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 독식의 현 구도를 원하지 않는 범보수 세력들이 있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원희룡 도지사의 그런 부분과 함께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가 싶기도 한데요. 얼마 전 그 최근 언론사 인터뷰에서 제주가 정치 지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좀 그거와 연결되는 의미일까요? 이게 작년, 재작년 정말 많이 썼던 용어거든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건 사실 정치적인 용어로 볼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의 원리 중에 하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데 제주도 의회의 경우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제주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는 도민의 자유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중앙에 그 국회에서 좀 반영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있는 그런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 예를 들면 좀 어떤 부분에서 좀 그걸 강하게 느끼셨을까요? 최근에 그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꼭 민주당에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과 자유한국당의 그런 노력들이 함께 버무러져야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네, 요즘 제주 사회 최대 갈등 현안으로 또 제2공항 문제를 꼽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 행위가 좀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국책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정치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최근에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그 검토위원회를 2개월 연장하는 부분과 함께 그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오면 국토부에서 정책 그런 결정 방향에 대해서 대폭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그 제2공항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제주의 현안 목소리를 그런 게 뭐 보상 문제라든가 네.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뜻인데 그게 마치 추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까지 반영하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네. 들려서 네. 그 부분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벌써 또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정의당 도당 김대원 위원장과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퇴근길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앞으로 10에서 3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내일 새벽까지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비가 오면서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다소 쌀쌀한데요. 내일 낮부터는 바람도 차츰 잠잠해지겠고 하늘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 날씨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내일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의 기온과 해상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4에서 15도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도 20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차츰 높아지면서 남부 앞바다와 동부 앞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겠습니다. 풍랑특보는 내일 아침에 해제될 예정이지만 내일 오전까지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까지 해상에 안개도 짙게 끼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을 운항하는 일부 도항선과 일부 소형 여객선은 통제됐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국회가 패스트트랙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여야 대치 상황이 이번 임시회뿐 아니라 앞으로 국회 일정도 안개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71주년을 맞아 기대를 모았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올 상반기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4.3을 앞두고 4월 3일을 앞두고 조속한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던 정치인들의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